제 이름은 천태식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평범한 중학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버지 천창우는 동네에서 작은 전자제품 수리점을 운영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가게를 도우셨죠. 우리 가족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저는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가게에 놀러 가서 고장난 전자제품들을 구경하는 게 취미였어요. 아버지는 항상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태씨가, 너는 손재주가 좋구나. 나중에 이 가게 물려받을래? 그때는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요. 아버지처럼 사람들의 물건을 고쳐주는 기술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3학년 겨울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불우했던 태식이의 어린 시절을 그린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에 마트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시던 길이었죠.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과로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선생님,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 우리 가족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아버지는 그날부터 달라지셨습니다. 가게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만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투자를 좀 해보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주식 투자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한 급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 동안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과 학교를 오가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이상해지셨어요. 태씨가 이번엔 대박이야. 코인이 떡상한다고 하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암호화폐 말이야. 하루에 몇 배씩 오른다고 해.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계셨어요. 결국 어머니는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장례식 날 아버지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하셨어요. 휴대폰만 계속 들여다보며 주식 차트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걸 보고 계세요? 미안하다, 태식아. 하지만 이거 놓치면 안 돼.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이 너무 많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 치료비로 이미 큰 빚을 지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큰 도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장례 후 일주일이 지나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리점 단골 할머니가 화가 난 얼굴로 찾아오셨어요. 사장님, 제 라디오 수리비는 언제 돌려주실 거예요? 벌써 한 달이 넘었잖아요. 아버지는 당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할머니가 나가신 후 저는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수리비를 안 돌려드린 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태식아. 급해서 그 돈도 투자에 썼다. 그때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아버지는 고객들의 수리비까지
투기에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 없다고. 제가 직접 돈을 벌어야 한다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점이었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평범한 일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마저 믿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고등학교를 포기한 저는 곧바로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17살의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한 일은 24시간 인터넷 카페의 새벽 관리였어요.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손님들이 가장 적은 시간대였죠. 시급은 낮았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PC방에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터를 더 많이 접하게 되었어요. 고장난 컴퓨터를 수리하는 일도 제 몫이었습니다. 아버지 가게에서 보고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죠.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전자제품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저를 불렀습니다. 천태식 맞지?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미안, 누구더라? 나 이민수야. 같은 중학교 다녔잖아. 3학년 때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그제야 기억이 났어요. 민수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저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아이였죠. 아, 맞다. 안녕. 저는 대충 인사하고 지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태식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새벽에 왜 돌아다녀? 배달 일하고 오는 길이야. 민수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자 제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만 달게. 잠깐, 태식아. 민수가 다급하게 저를 붙잡았어요. 나도 새벽에 운동하러 나왔거든. 혹시 괜찮으면 같이 걸을래? 의외의 제안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나 혼자 가는 게 편해.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와 발걸음을 맞추며 옆에서 걸었습니다. 태식아, 너 고등학교는 어디 다녀? 그 질문에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것이 창피했어요. 안 다녀. 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난 새벽 또다시 민수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태식아, 오늘도 배달 끝났어? 응. 나도 막 운동 끝났는데 편의점에서 뭐 좀 사 먹을래?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어요.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태식아, 너 컴퓨터 잘하더라. 중학교 때 컴퓨터실에서 선생님도 모르는 걸 알고 있었잖아. 민수가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지금도 컴퓨터 관련 일 해? PC방에서 일하면서 수리도 좀 하고 있어.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와, 대단하다. 나는 컴퓨터 고장 나면
아무것도 못해. 그때부터 민수와의 새벽 대화가 일상이 되었어요.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나서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씨가 나는 너를 존경해. 뭘 존경해? 17살에 혼자 돈 벌면서 사는 거. 나는 아직도 부모님 용돈 받아서 쓰는데. 민수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수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는 공부가 바빴지만 여전히 새벽마다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태씨가 나 대학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민수와 저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계속 저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태씨가 너도 나중에 대학 가야 해. 컴퓨터 전공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민수의 격려 덕분에 저도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정보통신 관련 대학에 가서 전문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PC방에서 밤새 일하고 낮에는 전자제품 수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독학으로 프로그래밍도 공부했죠. 민수라는 친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는 제 인생의 빛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18살이 되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컴퓨터 조립과 수리 전문가로 조금씩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생겼어요. 돈을 모아서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을 때였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살이 된 저는 마침내 꿈을 향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전문대학 입학이 목표였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충분했습니다. 민수도 제 계획을 듣고 정말 기뻐해 주었어요. 태씨가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겠다. 저는 매일 입학 원서를 들여다보며 설렜어요. 컴퓨터 프로그래밍과 네트워크 보안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아버지가 고시원으로 찾아오셨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빛만은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태씨가 아빠 왔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아버지는 제 방을 둘러보시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태식이 이제 다 컸구나. 혼자 살림도 차리고. 순간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올 때는 항상 좋지 않은 일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는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태씨가, 아빠가 대박 기회를 잡았어.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또 시작이었어요. 이번엔 정말이야. 해외 투자 사업인데 1년 안에 10배는 불릴 수 있어. 아버지, 또 그런 얘기예요? 이번엔 달라. 내가 직접 확인해 봤거든. 싱가포르에 있는 큰 회사야.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럴듯한 회사 홈페이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챘어요. 그 사이트가 며칠 전에 만들어진 가짜라는 것을. 아버지, 이거 사기예요. 뭔 소리야? 내가 바보인 줄 아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게 투자금이 좀 필요해서. 역시 그랬어요. 아버지는 제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얼마요? 500만 원만 빌려줘. 1년 후에 5천만 원으로 갚을게.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확히 제가 모은 돈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안 돼요. 태씨가 아빠를 믿어봐.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 아버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제 대학 등록금이에요. 절대 안 돼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대학? 너 같은 놈이 무슨 대학을 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친아버지가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대학이라니. 웃기지도 않아. 아버지,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현실을 봐라, 태씨가. 너는 평생 그런 일이나 하면서 살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아빠한테 투자해. 그래야 너도 잘 살 수 있어. 싫어요. 절대 안 줄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나서 제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어디 숨겨놨지? 통장이 어디 있어? 저는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말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제 서랍을 모두 열어 헤치고 계셨습니다. 찾았다. 아버지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제 통장을 들어 올리셨어요. 아버지, 그거 내려놓으세요. 도장은 어디 있지? 안 돼요. 그거 제 돈이에요. 저는 필사적으로 아버지에게 매달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밀쳐내시며 도장까지 찾아내셨습니다. 미안하다. 태시가. 아빠가 성공하면 다 갚을게. 아버지, 제발요. 그 돈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아버지는 제 눈물을 보고도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통장과 도장을 들고 밖으로 나가려 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 돈 가져가시면 저는 아버지를 평생 용서 안 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멈춰 서셨어요. 하지만 곧 다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나중에 이해할 거야. 그렇게 아버지는 제 꿈과 희망을 모두 가져가 버리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3년 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태씨가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민수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태씨가 정말 힘들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시 시작하면 돼. 너는 할 수 있어. 민수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셨다는 것이었어요. 제 돈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빌린 돈까지 모두 날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후 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더 치열하게 일했어요. PC방 야간 근무와 전자제품 수리를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돈을 모으는 속도는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태식아, 나한테 상의할 게 있어.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저에게도 친아버지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어떻게 아프신데? 당뇨, 합병증이 심해지셔서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상태가 좋지 않아. 민수의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치료비가 많이 드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 우리 집 형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야.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민수네 가족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대출은 받아볼 수 없어?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야. 더 이상은 힘들어.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어요. 태식아, 미안해. 너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뭘 미안해. 친구잖아. 하지만 저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제게도 돈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수 아버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를 친자식처럼 아껴주셨던 그분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입대 통지서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제 나이 22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무였어요. 군대에 가면 2년 동안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면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당장 민수 아버지가 필요한 건 돈이었어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다시 모은 돈을 계산해 봤어요.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민수네 가족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그때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제가 가진 전부를 내어주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랐습니다. 입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는 민수를 만났어요. 민수야, 아버지 상태는 어떠셔? 많이 힘들어 하셔. 치료비 걱정 때문에 수술도 미루고 계세요. 민수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수야, 나 군대 간다. 어? 언제? 이번 주야.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왜? 아직 좀 더 미룰 수 있잖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민수에게 돈을 준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때가 된 것 같아서. 결국 저는 민수에게 직접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입대 전날
저는 민수 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어요. 손에는 제가 가진 전부인 3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병원 수납창구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이상철 씨, 치료비에 보태주세요. 누구시죠? 익명으로 해주세요. 그분 아들, 친구예요. 직원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절차를 진행해 주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비록 많은 도움은 되지 못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차역으로 향하는 길,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태씨가 고맙다. 내가 한 일 알고 있어. 정말 고마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뭔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보야. 군대 가서도 건강해. 기다리고 있을게. 기차에 몸을 맡기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친구를 위해, 그리고 저를 아껴주신 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니까요. 훈련소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여행을 즐겼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훈련소에서의 5주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체력도 늘고 정신력도 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컴퓨터 실력을 인정받아 통신병으로 선발되었어요. 자대에 도착한 첫날, 저는 긴장했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부대는 생각보다 현대적이었습니다. 특히 통신실의 장비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신병 천태식입니다. 통신병 신병이구나. 따라와. 선임인 상병님이 저를 통신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컴퓨터와 각종 통신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서 부대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해. 생각보다 일이 많으니까 각오해.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어요. 24시간 교대, 근무에 복잡한 시스템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동안 독학으로 익힌 지식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태씨가, 너 이거 어떻게 알아? 선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가 네트워크 문제를 금세 해결했거든요.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대단하네. 신병 주제에 벌써 이 정도야? 점점 저의 실력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병사들이 컴퓨터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부대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었습니다. 모든 컴퓨터가 먹통이 되었어요. 이게 뭔 일이야. 간부들이 난리가 났어요. 중요한 훈련 계획도 있고 상급 부대 보고도 해야 하는데 시스템이 모두 다운되었거든요. 해킹 공격인 것 같습니다. 선임이 황급히 보고했어요. 저는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이 공격의 패턴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병님, 이거 랜섬웨어 공격이에요. 그게 뭔데? 컴퓨터를 잠가버리고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간부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신병이 이런 말을 하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연대장님까지
통신실로 오셨어요. 상황이 심각했거든요. 누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병 천태식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례를 올렸어요. 이병이? 정말 할 수 있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전투에 들어갔어요. 48시간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고 시스템 복구에 매달렸습니다. 먼저 감염 경로를 찾았어요. 누군가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실행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백업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나씩 컴퓨터를 복구했어요. 가장 어려운 건 보안 강화였어요. 같은 공격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화벽을 새로 설정하고 고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됐다. 마침내 모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통신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대장님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태씨가 정말 대단하구나.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혼자 공부했습니다. 컴퓨터가 좋아서요. 이런 인재가 이병으로 있으면 안 되지. 부사관 지원해 볼 생각 없어?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부사관이 되면 군대에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깊이 고민했어요. 제대해서 다시 민간에서 일할 것인지 아니면 군대에서 전문가가 될 것인지. 민수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의 답장이 왔어요. 태씨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 어떤 선택을 해도 난 응원할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회복하셨어.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민수 아버지가 회복하셨다는 소식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부사관에 지원하기로. 연대장님, 부사관 지원하겠습니다. 좋아. 너 같은 인재가 필요해. 부사관 시험 준비는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야를 더 깊이 공부할 수 있었거든요. 몇 개월 후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하사로 진급한 후에도 저는 통신 분야 전문가로 성장했어요. 부대의 정보 보안을 담당하며 여러 차례 해킹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어느 날 연대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태씨가 면회 신청이 들어왔어. 면회요? 누가요? 직접 와서 확인해봐. 면회실로 가자. 면회실로 향하면서 저는 궁금했어요. 누가 저를 찾아왔을까요?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와 민수 아버지, 그리고 저희 아버지까지 앉아 계셨습니다. 태씨가, 민수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민수 아버지는 건강해 보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 보이셨어요. 아들아, 오랜만이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만남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